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규제 샌드박스, 레귤레이터리 샌드박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꽤 됐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정리한 건데 최근에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요. 네,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이 빨리 변하는데 법적인 대응은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에 따른 공공 분야의 대응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개념은 정부 차원에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면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되는 거죠. 개념도 그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어떤 규제가 있다고 만약에 치면요. 규제 여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데 이게 규제가 있다. 또는 규제가 필요 없다. 규제가 만약에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바로 시장에 진입해도 되죠. 시장에 진입해서 바로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어떤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규제가 있는 게 문제죠. 규제가 있으면은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서 실증 특례를 하고 임시 허가 유무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증 특례는 그게 정식 허가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장을도 진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4년 내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4년 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임시 허가는 나중에 이제 정식 허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4년 내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이제 정비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그 3종 제도가 있다.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세 가지 신속한 처리에서 30일 이내 허가 유무를 판단하고 30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바로 시장에 출시하는 거고요. 실증 특례는 민간 합동으로 해서 2+2로 해서 2년간 허용하고요. 2년간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년 내에 처리를 하는 거죠. 임시허가 규제 변경이 없는 경우 이제 임시허가를 하고 2년 이내에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4년 내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는 뭐 규제 샌드박스 절차라고 해서 규제 특례를 신청하고 그래서 특례 부여를 검토할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증에 들어가죠. 실증에 들어가면은 2년 이내에 이제 실증을 하고 이게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박스로 그려서 플로우 흐름도를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 그 특례 신청하는 신청자는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은 당연히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신청하죠.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고 특례 여부 이제 판단 여부는 관계기관하고 관계기관이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관해서 이제 그 판단하고 실증도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이 실증을 하는 거고요. 법령 정비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장의한다 해서 이러한 그림을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교가 저도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참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요 사례 그래서 도입 전과 도입 후로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마트 공장이 있다,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떠한 그 로봇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정리, 법적인 어떠한 그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동 작업이라든지 로봇과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 하니까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비대면 계약은 기존에 이제 불가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도입을 되면서 온라인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런 거 내용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사업에 대해서도 뭐 핀테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어서 어떤 그 핀테크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그 위탁이라든지 계약이 별로 이제 금지가 됐던 건데, 이런 것들이 3자로 해서 업무 위탁 계약이 이제 가능해진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신기술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쭉 언급하면 돼요. 스마트팜도 이건 안 됐던 거죠. 자율주행도 안 됐던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팜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몇 년 전에 사례인데, 서울시의 충전소 설치라든지 디지털 사이진이나 버스 광고 또는 액 기반의 전기차 충전, 뭐 허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외에 기존의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에 비해서 정보통신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요. 빠르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빠른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